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벌써 7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게 되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두고 지금 떨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가 전기차에는 100% 그리고 다른 수입 물품에는 60%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지금 수출 품목의 60%를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재집권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관세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민 정책. 그리고 탈탄소화 정책뿐만 아니라 감세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관세 정책이 중국과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모든 나라 수입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관세 부과를 하는 데 이어서 중국에 대해서만 전기 자동차는 100%, 일반 수입품은 60%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물가는 0.5%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미국의 GDP 성장률은 1%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서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4%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 성장이 급락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경착륙 위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근로와 관련된 허가를 안 내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노동시장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물가는 한 0.2%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GDP 성장률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감세 정책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감세에 따른 GDP 상승 효과는 1% 정도 예상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0.2%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는 한쪽으로는 올라가겠지만 한쪽으로 좀 불안한 국면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가 지금 경우의 수가 조금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미중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좋은 선택지는 없고 더 나쁜 거냐 아니면 더 나쁜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무척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달러 약세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 채산성이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가 일기 집권할 때 2년 차인 2018년도에 원달러 환율은 무려 1,050원까지 절상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달러 환율이 7% 정도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수출 물동량은 1.2%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운송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포인트 정도 급락하게 되고요. 전기 전자 업종도 3%포인트, 기계 장비 같은 경우는 2.8%포인트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달러 약세에 따른 영향을 좀 크게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반대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철강이나 정유, 그리고 달러 부채가 많은 항공이나 해운, 자원개발회사들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부분도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 채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수입 업체들이 가격 인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얼마 전에 중국의 양회가 막을 내렸죠. 중국의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마지막에 그 GDP 물가 상승률을 목표를 제시했는데 5%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전에 IMF나 세계은행에서는 4.5% 안팎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중국이 제시한 5%의 경제 성장률 과연 달성 가능한 것인가 좀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좀 많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1월 중국의 그 통계 수치를 보면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7% 증가했고요. 산업 생산도 7%, 고정자산 투자도 4%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춘절 영향으로 인해서 5.5% 시장 예상보다 조금 웃돌았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내용을 좀 그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은 춘절 영향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기저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계절적인 조정을 한 뒤에 봤을 경우에 소비와 관련해서 또 떼어내서 본다면은 1월 달 중국의 소비는 전월 대비 0.1% 정도 증가에 그쳤고요. 예. 2월 달에는 0.03% 증가에 그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그 디플레이션 압력이 3월 달 이후 춘절 영향이 사라진 뒤에는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3월부터 중국의 다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다. 자, 중국 경제 성장을 두고 뭐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위기론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요, 이 중국의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기사나 정보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중국 경제 비관론이 많이 흘러내리자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 경제 광명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모든 선전 매체들이 일제히 중국 경제와 관련된 장밋빛 청사진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또 비관적인 보고서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SNS 같은 경우에는 국가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안전부나 공항에 체포되거나 구속되기 때문에 이런 비관론 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중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소비 활동도 절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수요 부족 현상들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 일상용품이라든지 내구재, 자파, 전기, 전자 제품을 비롯해서 통신기기, 철강, 석유와 플라스틱 같은 많은 제품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덤핑 수출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발 디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홍역을 앓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그런 물가적인 상황도 그런데 사실 지난해 보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 상황이 상당히 컸어요. 최근에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관련해서 이 상황은 어떤지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중국의 신규 주택 그 착공 건수라든지 판매 건수들인데 이게 1, 2월 달에 무려 중국 그 통계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30% 정도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하락이 지금 2년 이상 멈추지를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요보다는 오히려 1g짜리 해바라기 씨 모양이라든지 콩알 모양의 금을 사모으는 그 튤립 투기 열풍과 같은 금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중산층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하락, 월급 하락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그 피아노를 사줬던 것들을 안 사주다 보니까 피아노 가격이 무려 30% 하락을 했고요. 예. 또한 레슨비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7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도 중단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배달 앱을 통해서 시켜 먹는데 보통 메이투안과 같은 음식 배달 앱만 하더라도 라이더가 1,0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또한 중국 안에서는 자동차 운전하는 이런 사람들도 500만 명 정도 되는데 뭐 건당 받아봐야 한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급여를 받다 보니까 이들의 씀씀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에 보통 3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원짜리 가게에 줄을 서고 있고요. 점심 때도 12엔 1,800원짜리 식사를 할 정도로 먹는 것조차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현재 계속 반등하지 못
못하는 것도 있고요. 수요 부족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과 함께 중국 경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